안녕하세요. 자연미술학교 친구들. 오늘은 화면을 넘어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오늘도 또 다른 재미있는 활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글씨를 써볼 거예요. 어떤 글씨요? 평소에 서예나 또는 뭔가 이렇게 글씨를 장식해서 쓰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따로 있던데 뭐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로 그림처럼 만드는 것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캘리그라피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미술학교에서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좀 상상이 되나요? 어떤 것을 할 것 같은지? 글씨를 쓸 때 한 가지 글씨체로 글씨를 보통 쓰지만 약간 상상을 해서 나무라는 단어에 나무라는 모양을 입혀서 그려주거나 또 구름이라는 글씨를 쓸 때 구름이라는 모양을 생각해서 그 글씨에 입혀준다고 하면 어떤 글씨가 나올까요?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제 옆에 펜이 있고 매직이 있고 사인펜이 있고 또 여기 색연필이 있어요. 같은 하늘색이지만 펜 촉이 다르고, 지금 얘는 색연필은 아무래도 부드럽겠죠? 그리고 사인펜은 조금 더 날카롭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매직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글씨가 다를 텐데 이걸로 한번 구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한 몽글몽글한 구름의 글씨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또 색연필로 해본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우리 태풍이 올 때 하늘이 조금 지글지글하게 구름이 많았던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한번 색연필로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어떠한 색연필 혹은 뭐 매직이냐에 따라서 같은 구름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씨가 그림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오늘 조금 자연미술학교에서 또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1학기 때는 자연에서 색을 찾아봤었잖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자연물에도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자연물을 발견하고 관찰해보고 또 나뭇가지를 주우면 나뭇가지의 모양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풀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만의 질감이나 이런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매직이랑 색연필로만 했잖아요. 매직과 색연필도 펜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의 모양에 따라서도 글씨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자연물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글씨를 써보는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물에서 어떻게 생긴 나무는, 어떻게 생긴 솔방울은 어떻게 글씨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관찰해보고 찾아보고 그걸로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직접 각자가 좋아하는 열매나 나뭇잎이나 가지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네, 자연물을 찾으러 가봅시다. 네. 네. 가봅시다. 네, 선생님, 저희 뭐 많이 주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일단 저는 색깔이 줍다 보니까 다 갈색 톤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는 의식하고 좀 줍긴 했는데 일단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나뭇가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솔방울을 두 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작은 솔방울과 조금 더 큰 솔방울 그리고 얘는 솔가지는요? 솔가지인 네.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실 죽어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워오긴 했는데 빗자루 같기도 하고 혹은 붓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솔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얘도 소나무에서 나온 껍질 맞죠? 껍질이 한 개는 길쭉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매끄럽네요. 매끄럽기도 하고 얘가 조금 더 단단해요. 느낌이 더 단단하고 얘는 색깔이 조금 더 밝은데 좀 더 얇은 그런 크리스피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의 이제 소나무 껍질을 주워 왔고요. 그 다음에 돌도 일부러 두 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매끄럽게 생긴 돌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네모난 각진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화작용이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돌 두 개를 주워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나요, 친구들? 우리 그때 뭐지? 그 블루프린트 할 때 걸어두었던 그런 이제 집게인데 같은 갈색이더라고요. 근데 색깔도 색깔이지만 사실 이걸 주워온 이유 중에 한 개는 저희가 자연미술학교 수업을 야외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은 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주워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운동장에 나가고 놀이터에 나가서 주워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작은 오브제들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옆에 선희 선생님이랑은 좀 다르게 좀 식물들이 많아 보이죠? 네, 색깔이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데 지금 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소재나 아니면은 이미 생명이 다한 식물들을 이제 주워 오다 보니 색이 약간 이런 브라운 톤이지만 저는 지금 살아있는 식물들을 조금 꺾어와 봤어요. 지금 보이면 지금 여름에 많이 보이는 맹문동이라는 식물의 꽃이에요. 이렇게 보라 색깔 꽃대를 이렇게 더운 여름에 올려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밖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꽃대 안에 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엄청 예뻐요. 작은 꽃인데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면 더 예쁘게 보이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감나무 밑에서 떨어져 있던 감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죽은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워봤고요. 이거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은 봄부터 여름, 가을 계절할 것 없이 계속 수시로 밖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요것도 잎이랑 이런 여기 씨앗이 맺혀 있는 부분이랑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찾아와 봤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거 보이시나요? 네, 뭔가 맺혀있는 열매 같아요. 이것은 예전에 자연미술학교에 봄에 봤을 때는 꽃이 피어 있었어요. 흰 색깔 꽃이 나무에 피어 있었는데 그 꽃이 지고 지금은 이렇게 녹색 열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딸나무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녹색이지만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서 딸기 같다고 해서 산딸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무이고 이런 열매로도 이따 저는 글씨를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선희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솔방울을 좋아하는데 저희 여기 자연미술학교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눈에 잘 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솔방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익어가는지 보신 적 있는지 친구들 궁금하네요. 솔방울은 사실 녹색으로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저 사실 얘가 솔방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약간 좀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사실 솔방울은 한 해에 이렇게 갈색으로 익지 않고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익는 열매예요. 사실 보통 다른 나무에 뭐 감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 그 해 꽃이 피고 그 해 열매가 맺지만 소나무는 2년에 걸쳐서 이런 열매가 맺고 있는 좀 재밌는 사실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얘도 갈색이고 얘도 갈색인데 둘 다 2년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소나무를 가까이서 보시면 소나무 잎 자체에 달려있는 연두색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오래 생긴 열매이고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거는 2년이 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도같이 생긴 거 신기하죠? 이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약용으로도 쓴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리공이라는 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 자리공이에요. 근데 연두색에서 이렇게 시작된 열매가 점점 이렇게 짙은 블루베리 같이 이렇게 익어가는데 지금 사실 이 밑에 열매는 되게 단단한데 위에 있는 보라색 열매들은 물렁물렁해요.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지금도 채집할 때 보니까 새들이 따먹고 있더라고요. 새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그리고 이거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라고 하죠. 그 중에 실화백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 끝을 조금 잘라 봤습니다. 이 나무는 단단하지 않고 원래도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특성이 있어서 이걸로도 글씨를 써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기대되네요. 좋아봤습니다. 저희 그럼 이걸로 이렇게 주워온 자연물들을 가지고 붓처럼 활동을 해보는 건데 한번 일단 예시로 저희가 한번 활동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 준비물하고 좀 소개 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대망의 캘리그라피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한번 재료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이거 뭔지 본 적 있나요? 먹물인데 저희가 서예를 하거나 한국화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먹물이에요. 먹물을 먹으로 직접 갈아서 사용해도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고 친구들도 편하게 문구사에서 구입할 수 있는 먹물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붓, 그리고 지금 여기 물감들, 우리 미술 시간에 본 적 있죠? 그럼 포스터 물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먹물은 혹시 옷에 묻어도 지워지나요? 조심해야 돼요. 먹물은 옷에 묻는 순간 스밉니다. 스며들어서
옷에 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는 충분히 앞치마나 그리고 토시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고 책상 위에도 비닐 같은 것이 깔려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 조심해서 활동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먹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들은 이렇게 앞쪽에 조그맣게 나올 수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짜서,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짜서 일단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가지고 해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희 뭐 쓰죠? 무슨 글씨를 쓰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각자 이 주워온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이나 이런 자연물들을 직접 솔방울이면은 솔방울을 이용해서 솔방울이라는 글씨를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먼저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일단 지금 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돌이 기억하시죠? 2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돌이, 얘는 좀 동글동글한 그런 글씨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묻혀서. 아, 기대돼요. 오, 어때요? 잘 안 보이나? 네. 이게 돌자를 썼는데 돌이라고 보이나요? 얘는 조금 더 각이 져 있네요. 각이 져 있어서 방향을 가로로 하냐 세로로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뭔가 둔탁한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어때요? 이거는 제가 의식하고 뭐 글씨를 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물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감은 이게 점성이 강해서 좀 잘 안 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물을 살짝 묻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개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을 이용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붓이 엄청 커요,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 꽃이라고 써볼게요. 잘 안 되네요. 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써볼게요. 알 수 없는 글씨가 나왔어요. 아니, 멀리서 보면 좀, 네, 멀리서 보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알알이 맺혀있던 게 지그재그처럼 여러 가지로 붓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용을 해서 그린다면 또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번 궁금한 게 이 뒤로 그리면 또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저희 열매가 꽃이 있던 부분 말고 이제 밑에 부분으로 밑에 부분으로 한번 선생님 써봐 주세요. 네. 물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옛날에 만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새 깃털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오, 같은 열매를 가지고 글씨를 써도 당연히 모양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는 또 비어 있고 또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엔 솔방울 가지고서 제가 또 써볼게요. 네. 솔방울에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재밌어요. 글씨를 한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글씨를 여러 번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뭐요? 우리 예전에 네. 볼펜 한 번에 여러 개 잡고 쓰는 글씨 있잖아요. 그게 이 솔방울 자체 잎이 보면 여러 개의 촉이 달린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볼펜 여러 개 짚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작은 솔방울 가지고도 선생님 한번 써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솔방울은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큰 솔방울, 작은 솔방울 크기도 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는 다음으로 이 흐느적거리는 나무를 글씨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저 계속 어려운 것만 쓰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먹물은 손에 묻는 거는 잘 지워지긴 하는데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 이거 조금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요. 충분히 묻혀주고 우와, 저는 그냥 잘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게 저는 이 그냥 글씨가 아닌 선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런 나무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려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 여기다가 네. 나뭇가지로 글씨 한번 써볼게요. 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뭇가지는 단단하다 보니까 글씨가 정말 잘 써지네요. 연필로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써지네요.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렸던 선을 그었던 게 좀 뭔가 공포스럽고 좀 힘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림에 맞춰서 코로나 물러가라고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그림과 글씨를 같이 연결해서 써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한번 선을 그려보니까 정말 두꺼운 부분부터 얇은 부분까지 맞아요. 있고
이미지가 그림처럼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이미지들이 형태들이 그림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이렇게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쓰고 저도 쓰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 네.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네. 저희 설명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게 잉크가 조금 번질 수도 있어서 살짝 들을게요. 저는 우리 모두 꽃이라고 적었어요.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가 다 각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글씨를 썼던 거는 일부러 돌로 썼거든요. 저희가 바위를 생각할 때는 흔히 그냥 주변에 있는 단단한 그냥 뭐 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둥그런 모양이 있었던 작은 바위로 우리 모두라는 말을 썼고 꽃을 일부러 이 두꺼운 넓은 이제 이 돌멩이를 가지고 꽃이라는 글씨를 썼고요. 그냥 캘리그라피 작품처럼 보이고 싶어서 꽃도 그리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익어가는 계절?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되죠. 네.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네. 가을은 모두 이제 준비했던 것들 농사를 짓고 다 이제 벼도 수확하는 계절이고 열매도 수확하는 계절이고 우리도 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을 거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나름 많이 익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미술학교답게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글씨를 써봤고 옆에는 산딸나무 열매로 저는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려보고 싶었는데 조금 산딸나무 열매가 이렇게 한 개에 여러 가지가 맺혀요? 아니요. 근데 하나씩 맺히긴 하는데 여러 개를 조금 매달아봤어요. 네, 이거 눈, 코, 입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네. 울고 있어요.
이게 다르네요. 돌멩이로 쓴 거랑. 그쵸. 저희가 어떤 것으로 어떤 형태로 글씨를 쓰고 표현했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글씨를 쓰는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글씨를 쓰냐, 느리게 쓰냐, 뭐 빠르게 쓰냐에 따라서 또 다른 속도감이 글씨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물건들 혹은 사물들 못 쓰는 것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연물들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멋진 캘리그라피 작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친구들 집에 먹물 없을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거 문구사에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서 집에 걸어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친구들이랑 우리 연락하는 수단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사진을 공유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친구들도 다양한 이제 사물이나 이런 자연물들로 한번 글씨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